안녕하세요. 전통태교 이야기 남경순입니다. 오늘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위대한 인물들을 배출해냈던 조선 4대부의 영재태교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요즘 시중에 나와 있는 태교용품이나 화려한 프로그램들을 보면 참으로 눈이 부십니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는 유행을 따르다 보면 내가 이걸 안 해서 우리 아이한테 부족한 건 아닐까라는 불안감이 먼저 들곤 하지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태교 여행입니다. 아름다운 곳에서 멋진 풍경을 감상하고 편안하게 휴양하는 것이 태교라는 생각에 배가 불러온 임산부들이 먼 여행길을 위험하게도 주저없이 나서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도 질세라 하는 마음에 경제적인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태교 여행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좋은 곳에 가고 많은 돈을 쓰는 것이 정말 좋은 태교일까요? 태아에게 가장 좋은 환경은 부모의 평화로운 마음입니다. 불안과 조급함을 내려놓고 마음을 정갈하게 가다듬을 때 부모의 몸에서 나오는 안정된 뇌파와 호르몬은 그 어떤 영약보다 강력하게 태아의 뇌신경망과 정서적 기틀을 완성합니다. 그 옛날에는 그를 몰랐던 어머니들도 서당 앞에서 신발을 정리하며 아이들이 그리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훈습되어 생활 속에서 태교를 실천했습니다. 이처럼 조선의 태교는 특별한 교육이나 값비싼 비용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이루어졌지요.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정갈한 음식을 감사히 먹으며 단정하게 생활하는 부모의 몸가짐 하나하나가 아이의 평생 신체적 건강과 바른 성품을 결정짓는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비싼 태교 상품에 의존하지 않고 부모의 마음과 일상 속 습관만으로도 아이의 잠재력을 최고로 끌어올려 주었던 조선의 영재 태교 지혜 3가지를 여러분께 선물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태중일기입니다. 태교 중의 가장 기본 사항은 바로 태중일기입니다. 하루하루의 일과와 자신의 마음을 기록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보고,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는지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생활과 감정을 살피는 것입니다. 특히 일기를 쓰는 시간은 하루 동안 쌓였던 감정과 마음을 정리하고 스스로를 반성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전통 태교에서는 어머니의 마음과 행동이 태아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태중일기는 단순히 하루를 기록하는 것을 넘어 어머니 스스로 마음을 살피고 좋은 마음가짐을 유지하기 위한 또 하나의 태교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태중일기는 아이가 태어난 뒤에도 소중한 기록으로 남습니다. 임신 중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기다렸고 어떤 환경 속에서 생활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태중일기는 아이를 위한 기록이면서 동시에 엄마 자신을 위한 마음 공부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태감교육입니다. 부모의 따뜻한 목소리로 깊은 하모함 교류를 나누는 것입니다. 거창한 음량기기나 자극적인 교재 대신 부모가 직접 들려주는 다정한 말 한마디와 정성 어린 자장가가 최고의 교재입니다. 부모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는 태아의 청각과 감성을 모두 깨자극하며 태어나기 전부터 세상에서 가장 기쁜 애착과 신뢰를 형성해 줍니다. 만약 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동굴 속에서 홀로 갇혀 있다면 과연 어떤 마음이 들까요? 바깥 세상이 얼마나 궁금하고 또 누군가의 소식이 얼마나 기다려지겠습니까? 뱃속의 태아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태아는 뱃속에서 항상 누군가 끊임없이 대화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고 애정어린 보살핌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에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부모입니다. 뇌 발달 과정에서 청각이 9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태아에게는 부모의 음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빠 엄마 중에
누구의 목소리가 더 큰 영향을 줄까요? 부모 두 사람 중에 자궁 내에서 가장 우세한 소리는 당연 10개월을 함께하는 엄마의 목소리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면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아기는 뱃속에서 들었던 친숙한 엄마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1994년 미국 콜ум비아 대학의 파이보 교수는 신생아 뇌기능 조직화에 있어서 임산부 목소리의 영향에 대하여 연구한 바가 있는데요. 신생아는 적어도 생후 2일 이내에는 엄마의 목소리를 확실히 구분하며 자궁 내에서 측정되는 다양한 소리 중에서도 엄마의 목소리가 가장 우세하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이러한 모체의 음성이 태아의 뇌기능 조직화에 큰 기여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미국 콜ум비아 대학 연구진은 태아에게 엄마의 목소리를 계속 들려주니 태아의 심장 박동수가 수면 시와 같이 감소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태아의 뇌는 수면 시에 활발하게 형성되므로 엄마의 목소리가 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반면에 자궁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주파수가 낮은 소리가 복부를 통하여 태아의 귀에 잘 전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아버지의 소리가 가장 영향력이 있으며 애정을 듬뿍 담아 이야기해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입니다. 현대 기성세대 아버지들은 퇴근 후 집에 들어가면 사랑하는 자식들은 아버지를 피해 하나 둘 슬슬 방으로 다 들어가 버려 어느새 거실에는 아버지만 덩그러니 남아 나홀로 쪽이 되어버리는 웃지 못할 풍경이 대개 일수이지요. 왜 그렇게 될까요? 태아는 2개월부터 뇌에 기억하는 흔적이 있는데 이 중요한 시기부터 아버지와 대화 부족으로 목소리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후 아버지란 존재는 항상 이웃집 아저씨처럼 낯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전통은 아버지는 단순히 가족을 위해 경제적인 책임을 다하는 데 끝나지 않고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뱃속의 아이에게 말을 걸며 사랑과 관심을 표현한 것 역시 중요한 아버지의 역할이었습니다. 태담은 아버지가 아이와 처음으로 나누는 아주 특별한 부자의 대화일 것입니다. 부모와 정겨운 대화를 많이 나누며 태어난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소통 감지 능력도 뛰어나고 여러모로 월등한 발육을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태아의 청력 발달은 장차 이 아이의 사회성 및 정서 발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지요. 그래서 태다 및 태아의 뇌세포를 자극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엄청 중요시되는 이유입니다. 일본 대교 대학 이기가와 아키라 의학부 박사는 1999년부터 뱃속 기억과 태어났을 때의 기억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였는데 아기는 뱃속이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소리와 태아의 뇌 발달에 관계된 다른 연구들을 보면 태아에 대한 적절한 소리 자극은 뇌 조직 발육에 있어서 필수적인 뇌의 포도당과 산소의 양을 높인다고 합니다. 이것은 소리 자극이 뇌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지요. 보통 임신 6개월에서 7개월 사이에 청각이 형성된다고 보지만 임신 2, 3개월 사이에 뇌가 놀라운 속도로 발달하므로 엄마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도 같이 발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걸어줄 때 엄마의 감정이 태아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항상 밝고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최대한 사랑스럽고 따뜻하고 상냥한 목소리로 안녕 아가야 잘 잤니? 하면서 항상 엄마는 너와 함께 한다는 존재 의식을 인식시켜주며 애정 섞인 말투로 그날 있었던 모든 일들을 오감이 충족하도록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아직 세상을 보지 못한 아이에게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설명해주고 또 좋은 글귀나 생활 이야기를 속삭이듯 계속 들려주면 태아는 정서적으로도 안정되고 뇌의 활동도 활발해진다고 합니다. 사람 밥그릇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라는 옛말이 있지요. 이는 부모의 뜻이 얼마나 넓고 높고 깊은지에 따라 아이가 뱃속에서 세상 이치를 깨닫는 정도가 달라지므로 부모들의 대답 노력이야 하는 향후 삶의 척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이렇듯 끊임없는 대화는 태아의 잠재 능력을 향상시키고 변함없는 보살핌은 부모에게 무한한 신뢰감을 느껴 지적 호기심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은 시계 방향으로 왼손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주 복부를 쓰다듬어 주면 부모와 자식 간의 유대 관계가 친밀해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산소 공급입니다. 태교는 산소와 같다라고 할 만큼 산소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먹지 않아도 생명을 유지하지만 잠시라도 호흡이 끊어지면 바로 죽음일 만큼 호흡은 생명의 기본 단위입니다. 태아를 자양하는 혈은 산소, 마음, 음식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혈은 오장육부에 공급되는 산소의 양이 풍부할수록 더욱 정화되고 장기 활동을 촉진시키며 뇌 기능을 활발하게 한다고 합니다. 신체의 사령부인 뇌가 건강해야만 방어 기제가 원활하게 되어 건강한 인부의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산소가 부족하면 뇌의 신경 섬유 숫자가 감소되어 뇌의 기능을 방해하게 되는데요. 인부의 경우는 의도치 않게 태반 수축, 뇌혈관 수축이 되어 뇌의 기형, 태아 사망, 조산의 원인, 뇌성마비, 정신파괴가 등 선천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치명적인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음식물 중에서도 산성식품은 체내에서 대사하는 동안 이산화탄소를 만들어 혈액을 탁하게 하기 때문에 산소 공급을 방해하게 되어 피해야 할 것입니다. 네발동물은 다 산에 가도 좋다, 산에 가면 병이 낫고 누우면 희망이 없다라고 할 만큼 산은 우리에게 유익한 곳입니다. 인부는 공기가 맑은 공원이나 숲속을 산책하면서 많은 산소 공급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숲속의 피톤치드와 음이온은 콜레스테롤 축적 방지, 동맥 경화, 혈액순환 촉진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책하는 것은 태아의 뇌 발육에 필요한 산소를 원활하게 공급할 뿐 아니라 스트레스를 이완시켜 마음을 안정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배의 근육을 움직여서 하는 복식호흡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복식호흡은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심장 박동이 진정되고 근육 이완, 심신 안정의 효과를 주며 불면증, 우울증, 심신불안증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폐는 2번 쉬어야 산소 공급이 되는 반면 복식호흡은 한 번에 70에서 80%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됩니다. 복식호흡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척추를 바로 하고 정자를 합니다. 이때 의자에 앉아서 해도 되고 누워서 해도 됩니다. 두 번째, 복부를 내밀면서 불룩해지도록 코로 숨을 들이마십니다. 세 번째, 가슴을 위로 올리며 허파 위까지 공기가 가득 차도록 합니다. 네 번째, 숨을 다 들이마신 후 4, 5초간 정지를 합니다. 다섯 번째, 불룩해진 배가 꺼지도록 의식적으로 이 사이로 스 소리를 내면서 천천히 공기를 다 내보냅니다. 여섯 번째, 이러한 방법으로 평소에 생활하면서 들숨과 날숨을 수시로 합니다. 이때 날숨은 들숨보다 2배 정도 길게 합니다. 복식호흡을 처음으로 할 때에는 갑자기 공기가 많이 들어와서 현기증이 날 수 있지만 꾸준하게 하면 꼭 정억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